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첼시의 그레이엄 포터 감독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첼시가 부진해도 너무 부진해. 지금 상황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아. 최근 6경기 무승이었고요. 지난 토트넘전에서 패배하면서 최근 3연패를 당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은 가운데 그레이엄 포터 감독의 경질설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죠. 물론 경질설과 함께 토드 볼리 구단주가 포터 감독을 믿고 있다는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좀 돌아봤을 때 첼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저는 당연히 경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로만 시절의 첼시는 감독 교체를 통해서 터닝 포인트를 마련하고 그리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적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투엘 감독을 경질하고 포터 감독을 임명시켰기 때문에 또다시 감독 교체한다는 부담감, 여기다가 포터 감독하고 장기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포터 감독에게 줘야 되는 위약금의 금액, 그뿐만이 아니라 토드 보울리 구단주를 비롯해서 몇몇 구단주들이 포터 감독의 훈련 방식이라든가 포터 감독과 계속 이야기하면서 포터 감독과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는 이야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경질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물론 상황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첼시가 빠르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론 첼시의 성적이 안 좋기 때문이죠. 포터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첼시는 극심한 부진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포터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9경기에서 6승 3무로 무패 가도를 달렸고요. 그래서 첼시는 다시 한번 감독 교체를 통해서 분위기를 바꾸는 데 성공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17경기에서 3승 4무 10패, 최근 6경기 무승, 최근 3연패. 그러다 보니까 포터 감독의 승률은 27.8%. 첼시의 프리미어리그 기록을 봤을 때 감독 중에서 가장 승률이 낮습니다. 데이비드 웹이라든가 글렌 호들이라든가 포터필드 같이 승률이 굉장히 낮았고 암흑기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감독들 밑에서조차 포터 감독보다 승률이 더 좋았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이 순간 첼시는 최악의 부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 하나. 토드 보울리 구단주는 포터 감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겨울에 돈을 정말 많이 썼어요. 조앙 펠리스 임대할 때도 돈을 많이 썼죠. 엔조를 영입하는데 1억 유로 이상 썼죠. 무드리크도 어마어마한 금액을 주고서 데려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미비하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1월 이적료만 4,400억 원을 썼는데 지금 만족할 만한 활약을 하는 선수가 누가 있을까요? 물론 조앙 펠리스도 무드리크도 엔조도 가능성을 보여줬고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인 짜임새에서 아쉬움이 있는 게 맞죠. 이거는 뭐냐면 포터 감독이 새로운 선수들을 확실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선수들과 발을 맞춰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만으로 포터 감독의 지도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터 감독이 지휘봉 잡고 나서 지금까지의 성적, 그리고 지난 겨울에서의 지출한 이적료, 그리고 지난 겨울에 영입된 선수들의 활약상,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포터 감독에 대한 의문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토드 볼리 구단주 참을성 좋아, 인내심 좋아. 포터 감독이 지금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첼시 감독 중에서는 최악의 승률이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을 하면서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긴 하지만 그 가능성이 많아 보이지 않다 보니까, 여기다가 현재 첼시가 프리미어리그 10위, 4위 토트넘하고 승점차가 무려 14점 차나 나기 때문에 여러모로 포터 감독에 대한 의문부, 비판, 비난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드 볼리 구단주는 여전히 포터 감독을 신뢰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터 감독의 축구 철학에 대해서 굉장한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포터 감독도 또한 토트넘전 이후에 기회를 더 달라는 이야기를 했죠.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은 아르테타 감독도 경질에 가까웠던 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다르지 않느냐. 아스날이 우승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르테타 감독이 이 이야기 듣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분위기가 안 좋았던 시절이 있지만 우리는 승리를 통해서 분위기 반전을 했다. 그 얘기는 아르테타 감독은 포터 감독에게 야, 너 승리해. 그래야 돼. 지금 변명이 필요하지 않아. 첼시가 10위라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물론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첼시 서포터들이 포터 감독 살해 협박까지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 서포터들은
최근에 포터 경질 요구하기 위해서 온라인 청원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토드볼리 구단주는 왜 포터 감독을 계속해서 믿고 가는 걸까요? 이런 의문도 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본 기사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팬들이 봤을 때는 첫 번째는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야,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나간다. 왜냐하면 포터 감독 위약금이 약 5천만 파운드예요. 그러면은 하나로 800억 원이 되거든요. 아, 돈이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토드볼리 구단주하고 포터 감독이 같이 장기 비전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드볼리 구단주는 맨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이 첫 시즌을 보냈을 때를 생각하면서 과르디올라 감독을 지원하고, 그러면서 맨시티가 지금의 위치로 또 올라왔듯이 첼시 같은 경우에도 포터 감독이 그런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토드볼리 구단주 입장에서는 첼시가 올 시즌에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올 시즌은 과도기적인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제가 얘기한 부분들이 맨로도 보도를 했습니다. 첼시가 포터를 경질하지 않는 5가지 이유 하면서 보도를 했는데, 제가 얘기한 부분은 뭐 위약금도 있었고 과르디올라 감독처럼 되기를 원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맨로 보도에 따르면은 포터 감독이 본인보다는 선수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희망적인 시각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대처에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세 번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시즌 도중 부임을 선택한 포터 감독의 과감함. 그 얘기는 뭐냐면 투엘 감독을 경질하면서 포터 감독으로 임명을 했는데, 과연 포터 감독을 경질했을 때 이 위기의 첼시를 이끌 감독이 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포터 감독이 브라이튼에서 첼시로 둥지를 옮기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런 일을 해줬다는 고마움도 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 5번째는 아까 전에 얘기한 부분입니다. 리빌딩 작업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올 시즌은 과도기적인 과정으로 생각하고 포터 감독에게 프리시즌을 줘야 된다. 즉 다음 시즌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포터 감독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있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청사진 자체는 맨시티가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그러면서 성적을 냈던 모습, 그런 모습을 포터 감독이 첼시에서도 하기를 원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팬들의 시선이나 저의 시선은 경질이에요. 포터를 경질해야 하는 이유, 첼시의 위상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첼시가 로만 체제에서 프리미어리그 5회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하물며 챔피언스리그도 2차례나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같은 경우에는 감독 교체하는 그 시즌에 차지했습니다. 그 정도로 첼시는 감독 교체에서 효과를 봤죠. 리그, 유럽대항전, 자국컵 대회 모두 우승을 하면서 2003년 이후의 우승 트로피만 21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첼시는 항상 우승 근처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클럽. 첼시의 위상은 정말로 대단해졌죠. 그런데 올 시즌 첼시의 위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해, 성적이. 제가 보기에는 챔피언스리그 도르트문트에게 0대1로 패배했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도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리그에서는 프리미어리그 10위. 야, 이거 너무 초라해. 너무 초라해. 여하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터 감독이 첼시의 위상에 걸맞는 성적을 내지 못한다. 그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요것만으로도 경질해도 됩니다. 명분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포터 감독의 지도력에 대해서도 계속 의문보가 따르는 거예요. 물론 브라이튼을 이끌면서 어린 선수들도 키워내고 팀을 짜임새 있게 만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첼시 부임하고 초반에는 그런 모습이 이어졌어요. 근데 리스 제임스를 비롯해서 몇몇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더니만 이거는 이도저도 아닌 전술을 구사하는 듯한, 이 전술은 뭘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감독들은 벼랑 끝에 몰리면은 이것저것 다 하려다가 아예 감독의 전술적인 색채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포터가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리스 제임스는 돌아왔어요.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몇몇 문제는 크게 대두되고 있죠. 빌드 없이 측면 자원에 대한 의존이 크다는 점, 이선과 삼선의 선수 간격이 여전히 문제라는 점. 저는 이선과 삼선의 선수 간격에 대해서는 포터 감독이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터 감독이 브라이튼 시절의 성적을 봤을 때 포터 감독이 너무나 짜임새 있는 축구를 구사했기 때문에 경기력은 좋은데 승리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력은 인정받았지만은 성적이 엄청나게 뛰어나다? 그렇게 보기도 또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뭐 6위권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브라이트니까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정도로 유럽 대항전 경쟁을 해야 되는 클럽을 이끈 경험이 없다는 거죠. 빅클럽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것은 언제든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터 감독이 첼시에 정말 어울리는 인물이냐 한번 곰곰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빅클럽에 어울리는 감독이냐? 빅클럽 운영한 경험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크게 작용한다. 근데 첼시의 스쿼드로 봤을 땐 굉장히 비대해졌거든요. 이 비대해진 스쿼드를 하나로 뭉치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인데 그러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일부 선수들은 이미 포터 감독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베테랑 선수들은 포터를 불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언론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포터 감독의 입지는 더욱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포터 감독을 경질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포터 감독을 경질하면 다음 감독이 와야죠. 그런데 과연 이 독이 든 성배를 누가 들 것이냐. 사실 지금 첼시 지휘봉 잡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달리 보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터 감독 시절에 성적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다음 감독은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에서 좀 가벼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감독들은 투엘 감독 다시 부른다. 네, 아니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다시 만난단 말이야? 만날 수 있습니다. 축구의 세계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죠. 그리고 지금 브라이튼을 이끌고 있는 데제르비 감독. 데제르비 감독 이야기는 이탈리아 쪽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첼시가 데제르비 감독 영입에 관심이 있다. 브라이튼에서 다시 빼온다는 얘기인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체티노 감독. 저는 개인적으로 포체티노 감독하고도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팀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포체티노 감독이 PSG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토트넘을 만든 경험이 있잖아요. 다만 이제 포체티노 감독이 첼시 감독을 수락할까? 물론 지금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은 첼시와 포체티노가 만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긴 있습니다. 지단 감독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단 감독은 프리미어리그 감독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없잖아요. 선수 시절에도 네, 프리미어리그에서 뛴 적은 없기 때문에 지단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할지 봐야 되겠고 무리뉴 감독, 네, 첼시하고 좋은 기억이 많은 감독이죠. 근데 로마에서 성적이 좋은데 지금 로마 지휘봉 놓고 첼시를 온다? 이것도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후보는 이렇게 5명이 거론되는데 누가 올지 모르겠어요. 네. 다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야 이거는 좀 문제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요소들이 그런 장애물들이 다 있습니다. 다만 이제 포터 감독은 오늘 2경기 결과에 따라서 거치가 결정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리즈를 잡고 도르트문트까지 잡는다면 매우 좋겠지만은 일단 리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리즈전에서 승리를 거둔다면은 일단 한 템포 좀 쉬게 되죠. 네. 불난 집에 물 한번 뿌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성적을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포터 감독의 경질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첼시가 너무 끌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건 제 생각일 뿐입니다. 아르테타 감독 흔들릴 때 저는 경질해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르테타 감독을 계속 믿었기 때문에 아스날이 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이게 약간 다른 문제인데 아스날은 벵거 감독 밑에서 오랜 기간 있다가 그 다음부터 흔들리면서 어려움을 겪은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씩 더 만들자. 어차피 지금 약간 무너져 있으니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첼시는 리빌딩이 필요한 팀은 맞죠. 그런데 첼시가 계속해서 성적을 내왔다는 건 부인할 수가 없고 여기에 로만 시절에 감독 교체 후 성적을 냈다니까. 근데 포터는 성적을 못 내고 있잖아.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포터 감독을 경질해야 되는 이유? 경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해봤자죠. 네. 토드 보울리를 비롯한 구단주의 생각이 어떨지가 중요한 것 같고요. 여하튼 첼시가 분위기 반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첼시가 위에서 싸워줘야지만 프리미어리그는 더 박터지면서 피 튀기면서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첼시의 부활을 기원합니다. 지현이 형 고맙지?